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제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영지도사 제도와 기술지도사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과 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이 강의를 드리면서도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 또 아마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독립법으로 제정이 되던 당시에 중기부 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됐습니다. 경영지도사 하나로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경영지도사법 이렇게 하면은 간단할 텐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사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민간 자격사가 셀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 지도사의 명칭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냐, 독립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것을 논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명칭을, 지도사라는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제도에 대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 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가 많이 안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이 지도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또 관련 단체들에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에 대한 것을 대부분이 기업자 담당자나 또 기업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을 또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바꾸지 말자 하는 것이 좀 팽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도사 관련 법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법령에 대한 근거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그 법을 시행을 하는 근거를 조문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도 중소기업 기본법의 그 원천을 한번 살펴보면 제6조에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이라는 제목의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연수, 또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법으로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법률의 목적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그래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사 관련 법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자격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이 법률에 보면은 43조에 지도계획을 수립하라는 문제와 또 지도 실시기관과 지도 기준의 작성, 또 55조에 지도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에 관한 내용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규정이 되어져 있었던 모든 내용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6조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도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도에 관한 문제, 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가 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별도의 독립법이 제정이 되고 또 지도법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경영기술 지도 지침에 대한 것도 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개정 작업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어제까지는 아직 개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지도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도 대상과 지도 내용 및 이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도 신청과 지도 비용에 관한 그 내용이 규정되고 있고
또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규정되어지고 있는 사항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부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에는 지도 실시 기관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법령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영기술 지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도 기준을 작성을 하고 지도를 실시하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여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지도 방향과 지도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 실시 기관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도 기준의 작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도 기준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도 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살펴보면 경영 및 기술 지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 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의 이와 같은 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 사업의 그 범위에 따라서 지원 대상도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 실행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 및 기술 지도를 할 자의 요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 지도 및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영 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를 포함해서 관련되어지는 여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도할 자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및 기술 지도의 절차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영 및 기술 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입니다. 지도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도를 실시하고 나서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정상적으로 또 제대로 이행이 되어졌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성실, 불공정 지도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어떠한 제재가 있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및 기술 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지도 기준을 작성을 하여 공고를 하고
지도할 자와 지도 대상을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도 실시기관을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실시기관에 이 지도 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실시기관이 지도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이 되어졌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도 비용을 지급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개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지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44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할 지도 실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경영 및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실시 기관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지도 실시 기관을 보면은 첫 번째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세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환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다섯 번째 중소기업은행, 여섯 번째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기술보증기금, 여덟 번째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아홉 번째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그리고 열 번째 정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11번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그 쭉 열거된 내용이 대부분이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 11호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지도 실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는 반드시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도사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지도사가 지도 실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관련 법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 관련 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는 법령이 30개의 법령이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의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령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지도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관계되어져 있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또 시험의 과목에 해당이 되는 법령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이와 같이 10개의 이 법령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시험 과목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 9개, 이것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의 범위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이 19개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업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법령이 총 24개 법령인데, 그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 19개를 제외하면은 5개의 법령이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법령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이 또 있고,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행 업무 대상이 되는 법령이 24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사의 대행 업무 대상이 되는 이 법령의 범위를 지금 열거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령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법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도 있지만은 또 그 다른 부처에서 소관하는 법령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열거주의에 의해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미난 얘기는 이와 같이 열거를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 있는 법령이, 동일한 법령이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별도의 법령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왕에는 대행 업무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소관하고 있는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나 또 그 소속 지도사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그 법령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그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시험 대상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이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법령에서 법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일부의 법령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험 과목도 줄어드는 이런 일들도 생긴 적이 있었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그 벤처기업의 투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지는 조항을 전부 빼가지고 별도의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에 들어있었던 업무가 또 누락되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되어지는 우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또 업무의 지속성과 법률 적용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거티브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기술 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면서 제가 보고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업무를 누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진단 업무라든지 확인 업무 같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지는 그와 같은 업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보면은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및 기술의 진단 지도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확인에 관한 업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는 분야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큰 범위 내에서 압축을 해보면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는 첫 번째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 및 기술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 및 증명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진단 업무 혹은 또 재무관리 상태 진단 업무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되어서 상담회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지도법인이나 또는 상담회사를 등록한 후에 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자가, 확인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입니다. 기업 진단 보고서, 또 재무제표나 자본금의 확인 및 자산 평가액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요약해 가지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중에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첫째, 경영의 종합진단 지도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 품질 관리의 진단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통 판매 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 2번에서부터 5번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경영지도사의 지도 분야, 또 자격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그 다음에 5번까지의 업무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 컨설팅이다 이렇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업무들이 다른 데서 제재를 하고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경영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다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 2에서 5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업무. 이 업무는 다른 자격사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분이 그 행정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무슨 그 질의응답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기관에서 이제 그것을 질의응답을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잘 모르고 답변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답변이 설령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 제일 밑에 있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 이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의 업무는 대부분이 행정사의 자격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2-2에서부터 5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의 업무는 행정사의 자격으로 행할 수 없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을 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 업무는 행정사의 자격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업무 중에서 다른 자격사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일반 컨설팅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정사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업무와 그 다음에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경영지도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보면 기술의 종합 진단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영, 연구개발, 기술 고도화의 진단 지도 업무, 그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진단 지도 업무의 2와 3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업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와 차이되는 업무가 보면은 경영지도사에는 증명이 없는데 기술지도사에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지도사의 증명 업무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이제 업무 협의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제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에 대한 것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 업무에 속하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령은 제가 앞에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어지는 관계법령을 설명을 했을 때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는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 24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열거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 19개와 다른 부처 소관법령 5개, 그래서 총 24개의 법령과 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한 법률이 하위 법령이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행 업무에 속하는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 중에서 중소기업 관계법령의 범위에 속하는 고시 등의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기본법 하위 고시로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운영 세칙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운영 세칙,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조사 및 시정 권고 공표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 연구 및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 요령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운영 요령이 고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하부 규정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대한 고시 내용으로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 요령과 중소기업 또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 지침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 인력 지원 업무의 수탁기간과 우탁 업무에 관한 지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서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자격 확인 운영 요령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또 여기는 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 또 판로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 그래가지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나 또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세부 기준, 공동상포 지원 요령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하위 규정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 계획과 재중소기업 지원 지침, 중소기업 간 협업 지원 사업 운영 요령,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 운영 규정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대한 세부 고시로 보면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 고시로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이 있고, 수탁 위탁 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 세칙, 중소기업 사업 조정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에 관한 내용을 운영하면서 세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시로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고시로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시로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 이거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같은 경우죠. 이제 이와 같은 상인들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가 있고,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 요령이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과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 또 재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이와 같은 고시에 의해서 운용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시로 벤처기업 확인 요령과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 요령, 또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 요령을 운영하면서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관한 고시로서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 모태조합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특별한 하위
고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관리 규정, 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요령이 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고시로는 신기술 신제품 통합 인증 요령과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대한 고시로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 요령이 있고,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르면은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 요령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한 고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고시들이 계속적으로 제정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상 대행 업무의 사례에 대해서 각 개별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법령에도 상당히 많은 그 업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신청과 또 수정 발급 신청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나 또는 유출,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이죠. 그리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기업이죠.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 신청 업무라든지 사업전환 계획 이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업무, 제출하는 업무 등을 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또 관계되어져 있는 거기 부담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업무로는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생협력 무수기업의 선정 신청이나 사업 조정 신청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사업의 신청 업무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 업무 등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술교육 훈련기관의 지정 신청과 같은 업무, 우수도시형 소공인의 선정 신청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 확인 신청 업무, 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업무를 할 수가 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 신청 업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 신청 업무와 장애인 기업 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또 전통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인정시장, 인정시청 업무, 또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제출 업무 등을 할 수가 있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문 개인 투자자 신청 업무와 개인 투자조합 신청 업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확인자료 제출 업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의 양도 및 합병에 따른 신고 업무, 폐업 신고 업무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하고 관계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과, 또한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 또 법령에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